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 아연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아연이 좋더라 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작은 영양소 하나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거의 반전 드라마 같은 미스테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연이 성장에 중요하다니까. 당연히 임신했을 때 먹으면 아기도 더 쑥쑥 크는 거 아니야? 네, 아주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죠. 과연 과학의 대답도 그럴까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리냐면요. 산모 아연 결핍되면 태아는 골골.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 제목 한 번쯤은 보셨을 거란 말이죠.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과학적 증거는 정확히 뭘 가리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연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에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세포 분열, 단백질 합성, 면역 기능 같은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과정들을 주의하는 말 그대로 마스터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태아 발달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자, 이제부터 과학 탐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4년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가 이 질문에 아주 놀라운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을 던져줬거든요.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설계 자체가 아주 정교했어요. 우리가 과학에서 인과관계를 밝힐 때 골드 스탠다드, 즉 황금 표준이라고 부르는 무작위 이중 맹검 대조 시험 방식으로 진행됐거든요. 게다가 일부러 아연 결핍이 흔한 지역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아연의 효과가 있다면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인데요. 아연이 효과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연을 먹은 그룹 아기들의 넙다리뼈, 그러니까 허벅지뼈는 분명히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아기 전체 몸무게는 아연을 안 먹은 그룹이랑 똑같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계에 던져진 아주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걸 신호 대 잡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뼈가 자라는 건 아연의 명확한 생물학적 신호예요. 이건 분명히 포착이 됐죠. 하지만 아기 전체 몸무게는 유전, 엄마의 영양 상태, 환경, 이런 수많은 요인이 뒤섞인 거대한 잡음 덩어리 같은 거거든요. 이 엄청난 잡음 때문에 아연이 보낸 그 작은 신호가 통계적으로는 묻혀버린 거죠. 자, 그럼 이 하나의 연구가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이 연구 이후로 지난 20년간 수많은 연구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개별 연구들을 모아서 더 큰 그림을 보는 메타 분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아연의 진짜 숨겨진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계속 아기의 크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다시 분석해보니까 아연이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14%. 이게 뭐냐면요. 아연 보충제를 먹은 임산부 그룹에서 조산, 즉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날 위험이 무려 14%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20년간의 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아연의 가장 강력하고 진짜 중요한 효과였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아연이 태아를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엄마의 면역 체계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강해진 면역력은 조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감염과 염증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요. 그 결과로 임신기간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아연의 진짜 역할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정리하자면 아연은 아기 덩치를 키우는 성장 촉진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엄마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서 임신 기간을 안전하게 꽉 채우도록 돕는 임신 보호제였던 거죠. 우리의 초점이 태아의 크기에서 엄마의 건강과 임신 기간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조산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임산부 여러분 오늘부터 아연 보충제 드세요 라고 할 만큼 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나 비용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그건 바로 식품 우선 접근법입니다. 무작정 보충제부터 찾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굴이나 소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은 아연 함량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률, 즉 우리 몸이 흡수해서 사용하는 효율도 아주 높아요. 반면에 렌틸콩이나 호박씨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아연이 들어있긴 하지만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흡수를 좀 방해해서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혹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신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특히 아연은 더 그렇습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하루에 40mg을 초과해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다른 필수 미네랄인 구리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면역력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임산부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1mg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상한선은 각각 35mg과 40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연은 성장 촉진제가 아니라 임신 보호제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연이라는 아주 작은 영양소 하나에 얽힌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하나의 영양소가 가진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알고 나니 수많은 영양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전체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혹시 어떤 새로운 생각이 드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